영어 강사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았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광고에서 문법 없이 영어 독해 가능하다고 해요. 저도 이거 똑같은 말 하죠. 그런데 이거는 충분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독해는요, 문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기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은 이 문장은 문법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죠? 이거는 스페이스 사이언스, 우주과학에 관한, 지구와 우주과학에 관한 얘기고, 밑에 있는 것은 문법 없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문을 가져와서 이런 것을 하는 걸 보여줘요. 아주 쉬운 문장이죠? 아주 쉬운 문장이고 아주 기초적인 문장이며, 이런 문장을 갖고 문법을 없이도 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4년이에요. My son, 아들이죠. 이름은 노아인가 봐요. 자, 턴이 돈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1살이 됐어요. 턴이 몰라도 1살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는 가지고 있어요. 프라블럼, 문제를요. 아주 기초적이죠. 어떻게 내가 만들다죠. 글을 만들었겠어요?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겠어요? 누가 봐도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는 심각한 알러지가 있어요. 이런 거에 이해 가시죠? to를 왜 쓰는지 알겠죠? 이런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to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뭐뭇을 향하는 뜻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사 영어 정말 쉽게 문법도 없이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 문법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자, 메모리예요. 기억이죠. 예. 사건이에요. 자, 셀은 안정, 언셀은 불안정. 나를 불안정하게 했던 거예요. 바이트는 무는 거예요. 베이커리 케이크는 아시죠? 자, 데이케어에서 어디? at 장소를 나타내죠. at이란 건 점을 나타내요. 데이케어에서 send 보내죠. 우리를. 자, 어디로 보냈죠? 화살표? 이머전시룸. 응급실로 보냈죠. 나는 가지고 있죠. 결코 가지고 있는 적 없죠. 생활 계획을. 대충 이해 갔어요? 네. 이거는 사기예요. 왜 사기일까요? 너무 문장이 단순해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독해를 상관없어요. 다 해석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인생에 도움되는 문장. 해석해 보세요. Natural process in soil in many places on the planet concentrate potential hazardous geological materials. 아까 보았듯이 해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말하는 문법 없이 독해를 한다는 건 이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은 문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문법 없이도 할 수 있죠. to는 이렇게 하사표 치면 되고, 터닝은 돈다는 개념이고,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건 옛날에도 있었던 강의예요. 지문이 쉬우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문이 쉽기 때문에 쉬운 거지, 그 문법적 설명이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성이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문을 쉽게 갖고 왔다. 그럼 그 강의는 우선은 제껴야 돼요. 이유는 그거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간에 누구든 간에 쉽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문법책이나 할 때 지문을 아주 쉽게 한 줄로만 나오죠. 근데 실제 문장은 어때요? 이와 같아요. 이것도 짧은 겁니다. 한 줄이면. 자, 이와 같다는 얘기죠. 어디 보세요 한번. Hazard posed by these elements depend on the way humans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which can vary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cultures. 자, 이 문장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완벽히 어휘 자체도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문법 없이 영어 독해가 가능합니까? 라면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수준에? 아까 봤던 전자 말고 후자의 것을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저 문장을 어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이라면 이 문장 어려워할 것 같습니까? 전혀. 이런 문장은 그냥 다 해석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은 바로 이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을 또 요구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런데 이 지문을 못 읽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이 지문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성인들 영어는 이런 지문을 가르쳐주면서 현혹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학생들이 이런 지문이 어려울 때 제가 이것을 문법 없이 해석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제 강의는 특별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죠. 얘기할 게 꽤 많습니다. 저의 강의를 그냥 일반적 강의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해요. 그거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대로 얘기할게요. 두 번째. 어떤 영어 강사가 수능 영어에 철학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글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책을 여러 철학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은 굉장히 영어 책들은 현란한 수사어구들이 들어가요. 그 수사어구들을 우리는 철학적 기반을 두고 쓰는 글들을 하지 말라? 넣지 말라? 그럼 대학생이 되지 말라야죠. 그냥 동화책이라 읽거나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고 얘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직도 고딩 수준에서 지나지 않는 사고방식 갖고 있죠. 철학자 표현의 글을 못 읽으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모든 글은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이거를 들었을 때 학생들은 되게 통쾌하죠. 왜 통쾌할까요? 야, 우리 선생님께서 수능 영어를 막까? 그럼 나는 내가 저거 읽지 못하는 건 내가 당연한 거야. 또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TV에 우리 되게 어려워. 우리만 무엇을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그거 읽는 고등학생 꽤 있다니까요. 다 읽으란 게 아니에요. 거의 문장을 어떤 학생이 읽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요거를 이제 TV에 나와서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점을 맞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잖아요. 이걸 문제를 특별한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막 아주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문제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난이도가 높죠. 그거 넣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난이도 조절인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모두 다 100점 맞게? 그럼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험이 선생님 어디 존재합니까? 다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내죠. 토플이든 뭐든 간에 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철학 문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철학은 대학교의 한 분과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어를 잘한다는 말 할 때 분야별로 봐야 돼요. 한국 사람 다 말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발음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고 중간인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글은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이 심각한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다큐를 봤어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을 수 있지 뭐.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옆에 친구들랑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4번도 연결되는 건데요. 3번이 4번하고. 왜 글을 읽는 것이 또는 듣는 것이 중요한가? 생활 영어가 아닌 토론이나 뉴스나 전문 강의를 읽거나 리스닝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인공칩을 머리에 심어서 과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연결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이미 이거 하고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또는 전문 강의를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연결돼 있어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뉴턴의 역학 또는 우리가 배웠던 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의 이미 그들은 분석을 다 해놨어요. 삶에 대한 분석을.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 정도로 분석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그걸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생활 영어는 제가 얘기를 하면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는 좀 멋있게 친구랑 대화하고 싶죠. 여행 가서 뭐 멋있게 그래 그렇죠. 액세서리도 필요합니다. 인생에선 액세서리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액세서리 필요해요. 그게 영어가 액세서리가 될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니까. 근데 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뭔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되게 아주 심오하죠. 저도 초등학교 때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런 걸.
나는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을. 우리 딸아이도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럼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걸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다 이미 다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예요. 사실은 거의 과학적으로는 다 끝난 상태예요. 철학적으로는 답을 못 내렸고 과학적으로는 답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적 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근데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뭐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언어라는 것은 멋있게 친구 앞에서 뭐 영화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성을 좀 매혹시킨다지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게 쓸 수 있죠. 모든 건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강의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생각들을 영어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나 영어 강의를 듣고 근데 영어 강의라는 게 영어 강의 아니라 영어 자체 강의 말고 영어로 하는 토론이나 영어로 하는 책 설명 뭐 그런 것들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했던 자료를 우리는 한두 시간이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인공지능을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활회화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토론이나 뉴스나 전문 강의를 통해서 나는 영어에 대한 영어의 지식뿐만 아니라 더 큰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가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또 다를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기준에 모든 걸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법 없이 영어 독해 가능합니까? 그럴 땐 반드시 문장의 수준을 보셔야 돼요. 문장의 수준을 보시고 이 수준이 아주 쉽다면 이건 가짜예요. 그건 누구나 가능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영어 지문 어려울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너를 문해력이 없는 아이로 만들겠어요. 문해력이 없어 넌 그냥 내 강의만 들어. 그리고 그냥 잘 해석이 안 되는 질문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혼내줄게. 누구를? 출제자를 혼내줄게요. 출제자가 내는 걸 내지 말라고 막 호통치고 뭐 이런 변태적인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영어 지문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쉬운 거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영어를 잘한다는 게 꼭 우리는 발음이 좋으면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발음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대로 발음해요. 인도 영어 발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미국 발음 따라하지 않아요. 예? 영국 사람은 영국 발음 있지 영어 발음이 미국식 영어 발음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가 발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성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백날 고쳐도 안 돼요. 원어민은 구별해내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 대지진이 났을 때 한인들을 어떻게 죽였나요? 한인들이 그 당시 일본어를 했단 말이에요. 넘어간 사람들이 본토에 사니까 일본 본토에 사니까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원어민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 구별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발음하게 하죠. 나 발음해봐. 얘 한국인이야. 죽였어요. 그게 10,000명을 죽인 게 동인도 그 대지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지진에서 일제시대 때 한인들을 10,000명 이상을 죽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발음으로 죽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발음으로 원어민이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나와서 강의하고 유튜브에 강의하고 발음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들은 구별하지 못할까요? 우린 몰라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발음할 때 구별합니다. 거의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체성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 분야별로 여러분들은 분명 문해력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영어를 배우는 의미가 더 깊은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죠. 생활예화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니까 필요하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라는 게 하나만 갖고 우리가 목표를 할 수는 없지 않냐. 또 다른 지혜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해력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서없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문을 봤을 때 이런 지문 갖고
영어를 뭐 보니까 여 사람은 정말 쉽게 가르쳐주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턴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전체 지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거 하나 갖고 해석을 해주면서 뭐 설명하죠. to는 뭐 방향성. 저도 이렇게 설명하긴 해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어디 to가 나옵니까? to 안 나오죠. to 안 나올 수 있어요. 문장이라는 게. 투투투 뭐 포포포 이러는데 아니에요. 네, 여러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현혹당하지 마세요. 문법 없이 영어 독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문이 쉬운가 어려운 거 보세요.